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또 힘든 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또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역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3월 1일 일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날 텐데 sctv.co.kr 들어와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주식 챔피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동양 한 종목이 보여집니다. 동양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폭락이 되어 있던 종목이어서 아무래도 과대 낙폭주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뚜렷한 이런 테마 같은 거 또는 특징들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저가 매수세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회사 마스크 원료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이제 12종목, 3종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영양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치료제 관련 이야기 해가지고 최근에 또 급등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모양을 보니까 급등하고 폭락하고 급등하고 폭락하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가격의 변동성 굉장히 크고 흔들림이 좋다라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만 자꾸 초래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는요, 한 종목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하한가 근접 10% 이하로 빠진 종목은 9종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고를까 하다가 사실 오늘은 과대 낙폭주들도 많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폭락장이다 라고 표현을 할 만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오늘은 총체적인 전략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오늘 시장 자체는요 엄청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가 3% 그리고 코스닥이 3.6%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이번 주로 딱 따져본다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낙폭을 지금 한 주 만에 약 8.01%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떨어졌던 자리들 6%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낙폭을 기대하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고점에서 떨어졌던 저 조정폭도 7.07%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낙폭은 엄청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시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빼고 있는데, 이 빼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 모르면 외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업인들 대부분 다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 이야기 나오면서 직장에 휴가들이 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이 코스피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도 어마어마한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S&P 500, 반도체까지 전부 다 폭락장 이어지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올려왔던 그 흐름들을 싹 다 한 번에 반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잘 버텼는데 오늘은 많이 밀리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시장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방송을 잘 보셨거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길잡이를 잘 보셨다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시장은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사야 하고 매수를 자꾸 진행을 해서 분할 매수로 계속 잡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뭐 한 방에 이렇게 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현금이 있다면 계속 분할로 잡아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간단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천년 만년 갈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몇 개월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이 될 기간 동안의 조정폭을 지금 단기간에 다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지금은 단기간에 조정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이 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거나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 고민하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종목을 손절 고민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은 떨어져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제주 반도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제주 반도체를 내가 지금 4,500원에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빠지니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저걸로 갈아타면 어떨까 싶은데, 제주 반도체 내가 지금 위쪽에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손절하고 차라리 한국 항공우주로 갈아타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제주 반도체도 많이 빠져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많이 빠져 있고요. 뭐 다 그 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장원테크, JMT, 현대차, 그리고 뭐 흥구 석유들까지도 한솔 PNS라는 종목 등등등 지금은 안 빠져 있는 종목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굳이 지금 교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좌 수익률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 고수들, 단타 하시는 분들 빼고는 웬만한 주식 고수들은요, 계좌 수익률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계좌 수익률 자체는 보지를 않아요. 어차피 내가 산 가격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앞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만 있으면 되지, 계좌 수익률은 지금 당장에 떨어져봤자 내일 또 오를 수 있고, 내일 오르면 내일 모레는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좌 수익률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안 보면 돼요. 이거 안 보면 어차피 안 팔면 손실이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종목도 충분히 반등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교체할 필요도 없고요. 신규 매매를 하겠다라고, 아이고 내 종목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는 못 하겠고 저 종목 많이 빠졌으니까 신규 매수해야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라면을 지금 이렇게 물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쟤는 벌써 먹고 있네. 내 거 익을 때까지 저거나 먹어볼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자기 거 먹으면 되지. 뭐 한다고 남의 걸 먹어. 그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 종목 교체를 하고 있거나 손절을 하고 있다면 이건 투자 방식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짐 로저스, 피터 린치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은요, 공포를 사라라고 하거든요. 지금 공포를 매수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시기를 잡아놓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상승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돈, 신규 매수할 현금 없다면 그냥 버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제가 종목 길잡이에서도 방송에서도 지난번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계속 현금화하라,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현금화 하셔가지고 조정을 준비하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것처럼 미리 준비하셨더라면 지금 이 하락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즐겁고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왜냐? 싸게 사니까요. 그 싸게 살 돈을 미리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한 단계 한 단계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뒤늦게 보다 보니까 지금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괴롭다면은 첫 단추가 잘못 꼽혀 있는 상태로 계속 꽂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추를 내가 좀 풀고 제대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당연히 첫 단추를 풀어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들고 있는 종목을 다시 또 팔아서 현금화를 해놔야 저가가 왔을 때 모든 종목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을 몇 년을 하시든 수익을 낼 가능성보다는 계좌가 계속 이런 악재로 만들어지는 장세 또는 생각지 못했던 조정 장세가 나타나게 될 때마다 계좌가 박살날 것입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요. 과감하게 HTS를 끄세요. 주식 계좌 보지 마세요. 지금은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한 시기죠. 손을 씻고 외출을 삼가하시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건강에 조금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을 삭제시키고 그냥 나는 이 시기를 조금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겨났던 경제적 우려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떤 전문가와 어떤 의견으로는 트럼프 무역전쟁, 지금 관세폭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보류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은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 물량을 뺏기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세력들이 싸게 살려고 지금 주머니를 벌려놓고 돈을 내밀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안달복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싸게 넘겨주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일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인 모두가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거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아주 극소 비중만이 지금 매수하려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걸 사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인지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길잡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폭락장은 언제나 기회였다라는 것은 지난 차트를 통해서 지난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주식시장에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시다면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 길잡이는 조금 제가 충고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